더 낫습니다. 네, 파스를 이제 제대로 잘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파스를 사용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네, 평소에 이제 안 아픈 게 좋죠. 제대로 몸 관리를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어떻게 좀 좋은 스트레칭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파스를 주로 많이 붙이시는 부위 위주로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목과 어깨 쪽의 이제 스트레칭 운동인데요. 네. 자, 이 운동은 어깨 으쓱으쓱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아. 네, 원래 정식 명칭으로는 이제 슈러그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이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통해서 이 위쪽의 상부 승모근과 또 견갑골을 끌어올리는 이 견갑 거근을 활성화해서 둥글게 말린 어깨를 개선하고 또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뭐 아령을 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맨손으로 해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자, 바로 선 자세에서 자, 양팔을 30도 정도 옆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를 으쓱 하듯이 귀와 가까워지게 올려줍니다. 그 상태로 10초간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다시 올려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유지 10초 해주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12번씩 3세트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깨가 시원한 느낌이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거북목이라든지 부분 등에서 이 위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네, 네. 자, 자, 그리고 그리고 다음도 볼까요? 예. 네. 그 다음 이제 어깨 쪽에 소흉근 운동을 좀 해보면 좋아요. 네. 소흉근이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겨서 항상 어깨 또 뭉치고 어깨 관련 질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흉근을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흉근, 그러니까 작은 어깨 근육이라는 뜻인가요? 작은 가슴 근육. 작은 가슴 네, 근육. 가슴에 근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안쪽 네. 근육. 네. 네. 그래서 팔을 니은 자로 이렇게 딱 올리신 다음에 자, 그 상태로 숨을 내쉬면서 팔꿈치만 최대한 뒤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때 고개가 숙여지거나 고개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시고 쭉 뒤쪽으로 10초간 유지해 주세요. 10초. 자, 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쭉 뒤쪽으로 넘겨주시고 유지했다가 천천히 돌아오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뒤쪽으로. 자, 잘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직각 유지하고 그대로 뒤쪽으로. 쭉. 좋습니다. 좀 어떻게 어깨가 시원해지시나요? 네, 시원하고 네. 저는 한결 여기 가벼워진 쇄골도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펴니까 여기도 약간 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너무 어깨 시원하네, 어깨 네, 축지가. 너무 좋죠. 어깨가 많이 이렇게 좀 라운드형으로 되잖아요. 나이 네, 들면서. 맞습니다. 말리는 게 네. 이렇게 좀 펴줘야 되겠네요. 네, 그 원인이 되는 근육이 바로 소흉근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 해주면 너무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신동진 씨에게 도움이 될 이제 손목 스트레칭. 네, 손가락과 손목이 불편한 뭐 대부분의 이유는 이 전환이라고 그러죠. 이 아래팔에 있는 근육의 이제 밸런스들이 좀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근육 길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통은 이 손등 쪽에 있는 근육보다는 이 손바닥 쪽의 근육인 이 전완근이 긴장해서 손목과 관련된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트레칭 해주면은 좀 이 손목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같이 손목을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네. 약간 뭐 소리가 나거나 좀 더 뻣뻣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거기를 먼저 해주실게요. 아, 저는 오른쪽인데. 오른쪽이 더 뻣뻣한데. 네,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스트레칭 이름은 엄지 배꼽 스트레칭입니다. 자, 팔을 앞쪽으로 내밀어 주시고 왼손. 손가락은 아래로 해서 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합니다. 자, 그 상태로 반대 손으로 엄지를 잡아서 내 배꼽 방향으로 쭉 당겨주세요. 우와. 쭉. 자, 손을 꺾지 마시고 부드럽게 손목까지 같이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배꼽 방향으로 10초 동안 당겨줍니다. 하나, 천천히 쭉 당겨주고요. 천천히 힘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내 손가락을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배꼽으로 당겨주세요. 쭉. 자, 이렇게 반복해서 5번 실시하면 됩니다. 5번. 네. 엄청 시원해요. 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엄지손가락 엄지. 잡고 배꼽
쭉 당겨주시고 배꼽 쪽으로. 주시고 10초 버티고 다시 한번 손가락을 잡아서 배꼽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후. 자, 놓고요. 자, 손목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정말 너무 시원하다. 편해졌네요. 오른쪽이랑 왼쪽이 너무 네. 다르죠? 예, 예. 네. 저 여기가 네. 엄청 아팠거든요. 예. 네. 엄청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죠. 하루에 이걸 한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이제 보통 아침, 저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되게 뻐근하고요. 또 일을 많이 했을 때도 뻐근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네.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교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근육이 뭉쳐가지고 생기는 통증은 이런 스트레칭으로 뭐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또 고질적으로 생기는 통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릎 같은, 뭐 맞아요. 관절염 같은 네. 근데 이게 뭐 관절염 파스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아마 쓰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게 제 생각에도 그렇고 이렇게 파스 붙이시는 분들을 보면은 같은 자리에 떼고 나면은 이제 샤워하시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붙이시는데 그게 괜찮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그 사진 보셨지만 네. 이거 한두 번 붙이고 그렇게 됐거든요. 네, 사실 네. 근육통은 금방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파스 붙이고 며칠 붙이고 있다가 이제 끝나면 되는데 관절통은 금방금방 좋아지질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붙여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절 부위에는 파스를 작게 붙이고 대신에 혈자리를 좀 지압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나, 제가 직접 받아보고 싶습니다. 오, 네. 요 앞에서 앞으로 예. 네, 나가실까요? 예, 신정희 네. 선생님이 네. 좀 도와주시겠어요? 예. 자, 볼까요, 한번? 야, 또 혈자리까지 봐주시는 거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네. 무릎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또 가을이 되면 등산 가고 싶은데 무릎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셔서 무릎에 있는 혈자리를 좀 알아볼 텐데요. 무릎에는 슬안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무릎 슬자에 눈 안자를 사용해서 무릎에 있는 눈이다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그만큼 무릎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슬안혈은 우리 몸에 있는 그 무릎의 슬개골의 양 끝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 보이지만 누르면 움푹하게 쑥 들어가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딱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슬개골 밑쪽에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을 외슬안이라고 하고 외슬안. 네, 안쪽에 있는 것을 내슬안혈이라고 하는데 내슬안. 네, 여기에 파스를 붙이는데 제가 혈자리에다가 같이 붙여 볼게요. 아, 그 자리. 이렇게 네, 여기가 외슬안 혈자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지만 눌러보면 안으로 움푹하게 쑥 들어갑니다. 있어요. 예, 네, 들어가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신기해. 내슬안 혈자리입니다. 내슬안. 네. 그래서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최대한 힘을 줘서 5초 정도를 꼭 눌러주시고요. 아, 시원하다. 하나, 시원하시구나. 아프면서 시원해요. 셋, 네. 넷, 다섯. 네. 5초 눌렀다가 떼고 5초 정도를 쉬었다가 네. 또 5초 정도를 다시 눌러주고 이렇게 5분 정도 지속을 하셔서 선생님, 이거 저는 제 다리니까 아프게는 못 누르겠어요. 겁이 나서. 근데 이게 헷갈려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까봐 이게 네. 동전 파스를 붙이고 네. 지압하는 게 아닌 거죠? 네네 원래는 그냥 자리만 지압한 봐주시면 다음에. 네네 지압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렇죠. 파스를 네.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프시면. 네네. 네. 그래서 두 번째 혈자리는요? 혈해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 네. 혈액의 혈자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해자는 바다 해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네, 무릎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그만큼 풍부하게 분포가 되어져 있어서 아. 무릎의 혈액순환을 조절해주는 혈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슬개골, 그러니까 내슬안 안쪽에서부터 한 6cm 정도 위에 올라가면 말랑말랑한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가 혈해혈입니다. 그래서 이
무릎에 슬개골이 여기가 있으면 이 슬개골로부터 손가락 한 4마디 정도가 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혈해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손가락으로 한 5초 정도를 꾹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뗐다가 5초 정도를 쉬었다가 또 눌러주시고 이거를 5분 정도 반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 혈자리 위치는 떼고 요거는 제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동전 파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거기도 시원하세요? 네, 저 평소 때 뭐 이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또 혈 지압을 또 시원해요. 하고 나니까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려야 되는 혈자리가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인데요. 네. 이 외슬한 혈로부터 손가락 4마디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릎의 통증하고는 상관없이 등산을 많이 다니셨거나 많이 걸어서 종아리에 통증이 오면 그때 눌러주리는 혈자리가 여기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많이 걸으면 여기가 또 많이 또 아파요. 경직되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단단해져, 그렇죠? 네. 단단해지고. 그래서 맥주병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문질러기도 맞아요.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족삼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한 5초 정도 눌렀다가 5초 정도 뗐다가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하시고 난 이후에 여기다가 혈자리 있는 부위는 떼시고 동전 파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네. 그러면 무릎과 이 종아리에 있는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댁에서 네. 앉아서 그냥 TV 보시면서 이렇게 자리 찾아서 누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자리인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그러니까요. 하셨죠? 슬한혈, 혈해혈, 족삼리혈. 족삼리혈. 네.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댁에서도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네. 저 남기지 말고 다 붙여주세요. 이쪽 다리도. 이쪽 다리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또 남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파스를 이용해서 혈자리 이제 지압을 해주셨는데 혹시 파스까지 아예 네. 그 좀 몸에 좋다고 하는 그 한방 재료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임산부들이 파스를 아무렇게나 마음 편하게 이렇게 붙일 수 안 없다고 되죠. 이야기하니까 같은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천연 파스는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연 파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얼른 좀 배워야 되겠어요. 네. 네. 만들 수도 있군요. 아유, 네, 제 요렇게. 조수가 뭐 도와드릴까요? 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연 파스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네. 이렇게 치자 가루입니다. 아, 치자 가루. 네네. 네. 어머니들은 아마 치자 많이 아실 것 같고 네. 치자 가루를 파스로 만들기 위해서 또 따로 준비한 게 밀가루이고요. 그리고 물과 소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4개의 재료를 가지고 천연 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3으로 뭐 네. 비율을 섞는다며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멍든 자리에 그 치자를 개서 이렇게 발라주면은 맞아. 멍이 이렇게 쏙 빠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자는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쓴맛을 가지고 있는데 쓴맛은 통증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 이제 치자를 한 스푼 네. 그리고 1대3의 비율로 밀가루를 3스푼. 스푼. 네, 하나, 둘, 둘, 셋. 셋. 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섞은 다음에 물과 소주는 소주. 1대1의 비율로 소주 하나, 그 다음에 물 하나, 소주 하나. 약간 떡반죽 하듯이.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 그 반죽한다는 생각으로 네, 이렇게 해서 섞어가지고 부침개 만들듯이 예, 만들어요. 맞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마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뭐 밀가루 들어가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소주도 들어가요? 소주를 왜 넣느냐 하면 예. 이 치자는 물에 우러나오는 성분들도 있지만 지용성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 중에 소주에 알코올에 이 우러나는 성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물과 소주를 같이 섞게 되는데 사실 한방에서는 소주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한약을 다릴 때에도 물과 소주를 반반해서 한약을 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죽을 하셔서 잘 만드시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이제 요런 형태의 치자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수제비.
수제비. 아,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이 드네요. 이게 파스인데. 수제비 만들어서 먹어야 돼. 색깔도 예쁘고. 네,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치자 그 파스가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네. 네, 임산부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수유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자로 만든 이 파스를 활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숙 선생님 손목에 제가 한번 붙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시리세요, 선생님? 아우, 왼쪽. 오늘은 왼손. 오늘은 왼쪽. 네, 그래서 아픈 부위에 이 치자 파스를 이렇게 붙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이셔도 되고 집에 접착제가 없으신 경우에는 그냥 랩을 활용해서 고정만 시키면 되니까요. 네네 그렇죠? 고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랩을 말아주면 되겠네요. 네 이게 잘 랩이 안 떨어지는데 아이고 랩이 잘 안 떨어지네요. 했다고 치고. 랩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감싸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가까운 약국에 가시면 이렇게 붙이는 접착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접착제를 활용해서 여기 이렇게 붙이셔도 아픈 부위에 붙이시고 접착제를 그냥 간단하게 떼버리면 되겠네요. 떼버리셔도 이숙 조숙 하겠습니다. 요즘 그 요렇게 코로나 활용하시면 됩니다. 시국이라 집에 이제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집에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아픈 부위에 만들어서 붙이면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아, 시원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붙이시고 나면 네. 이제 이 치자 반죽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 편안하게 붙여두셨다가 통증이 좀 완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떼서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청양파스 만드는 법 알려주신 신정혜 선생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이제 딱 2시인데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스는 한번 붙일 때 얼마나 오래 붙여도 되나요? 붙여도 되나요? 파스마다 사용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의 경우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스 뒷면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붙이는지 사용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네. 피부가 가려울 때 파스를 바르면 가라앉는데 가려움증에 파스 바르는 것 괜찮을까요? 야 이거 어떡하죠, 선생님? 네. 사실 이제 물파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성분에 가려움증 완화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런 성분이 안 들어있는 파스라고 할지라도 파스로 인한 그런 자극 때문에 가려움증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붙이고 가려워서 긁는 것보다는 붙여서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게 바로 반대 자극의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파스 역할이 오늘 되겠네요. 공부를 많이 했네요. 오늘 공부했어요. 네. 자, 세 번째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스를 발바닥에 붙이고 자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나 실제 근데 저도 들어봤어요. 해외여행에서 누가 갔다 오면은 그 붙이는 것도 발바닥에 사와. 실제 한번 붙여봤잖아요. 네. 뭐가 뭐 독소가 쏙 빠진다고 맞아, 하고 맞아. 뭐 피로 해소가 다 된다고 하는데 전혀 뭐 궁금해요. 한때 그런 패치가 유행했었어요. 네. 발바닥에 붙이는 패치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붙이면 색깔이 까만색이 되고 네. 근데 그런 게 발에 어떤 독소라든지 이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드러났고요. 파스를 붙이고 주무신다고 해도 절대 뭐 다이어트라든지 신진대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다이어트 효과를 보고 싶은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피부가 약해서 그런지 파스를 잠깐만 붙여도 빨갛게 변하는데 뿌리는 파스는 괜찮을까요? 맞나요? 네.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뿌리는 이거는 파스. 사실 이제 뿌리는 파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대 자극제 성분이어가지고요. 소염진 통제 과민한 분들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한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과민한 분도 있으니까 살짝 뿌려보시고 어떤지 경과를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뿌려보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소염 진통제를 먹고 파스 붙여도 되나요? 이중으로. 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권장하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파스를 붙이셔야 될 경우에는 한 장 정도만
그래서 너무 약 성분이 지나치게 흡수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 상비약이라고 하는 파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법에 맞아요.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정재훈 선생님, 마지막으로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기억하셔야 될 거는 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위에 통증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반드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 받으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하는 라면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사실 이제 라면에 있는 그 나트륨 함량 때문에 네. 건강 때문에 먹기가 좀 겁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기대해 주시고요. 라면 맛있게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조리법을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